찐반이냐,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락 쪽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서 한 8천만 원 선까지, 여기 매물대가 좀 커가지고 여기까지는 한번 좀 조정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3일 오전 11시 4분입니다. 어저께는 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게 찐반이냐,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하락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락 이야기 하니까 제가 하락론자 같은데,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한 49K부터 62K까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이 저는 좀 필연적인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뚫고 또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A파 하락을 하고 이제 B파로 오르거든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서 말씀드렸듯이 한 57,000 근처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승하기 전에 한 57,000까지는 잠깐 빠지긴 했었죠. 요거를 살짝 깨고 더 내려가서 그만 한 56K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8천만 원 선까지, 요 정도. 여기 매물대가 좀 커가지고 여기까지는 한번 좀 조정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기 관점일 뿐이고, 단기를 맞춘다고 해서 큰 돈을 벌진 않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별개겠지만,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 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듣고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급등하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횡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5개월째 횡보 중인데 최소한 한두 달은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볼 때도 좀 횡보할 것 같거든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이동평균선을 제가 일부러 추가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발산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모이는 점들이 있어요. 보시면 한번 쭉 발산했었죠. 3월 달에 크게 발산을 했다가 지금은 점점 더 이렇게 좀 모이고 있는 중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번 모였다가 터지거든요. 모이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시간들이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얘가 21선이고 얘가 61선, 20, 60, 121, 201선, 이렇게 4개의 이동평균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모였다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이렇게 한번 모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방으로 크게 터지던가 상방으로 크게 터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방이 완전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쪽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상방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상방이 열려 있고 하방이 단단하니까 한쪽으로 큰 추세가 터진다고 치면 저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봐도 지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JP 모건 같은 곳에서는 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반 정도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6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보통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블랙스완으로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올 가능성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전조 증상일 수도 있죠. 네.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6개월 이내에는 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먹고 사는 녀석이거든요.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비트코인에는 그냥 무조건 호재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만 하면. 물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엄청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죠. 2020년 3월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어저께도 많이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큰 폭으로 빠지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본다면 그 뒤로는 유동성 확보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호석 대표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가 있었거든요. 이호석 대표님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포항공대에 나오셨더라고요. 원래 공대 출신이신데 지금은 네, 금융 쪽에 유튜브도 하시고 네, 투자 쪽의 일들을 이호석 아카데미 그런 교육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 오시면 네, 이호석 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많은 분들이 또 후기를 써주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확실히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요약을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말들이 여러 마디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달러죠, 달러.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년 전에 비하면 0.1%나 되려나요? 네,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구글에다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미국 뭐 M2 통화량, 통화 공급량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와요. 최대치로 하면 1959년부터 미국의 M2 통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1959년에 이때는 M2 통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시면 0.3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는 거죠. 0.3도 안 돼요. 한 0.28 정도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21 트릴리언을 넘었고요. 제일 많을 때는 2022년도 뭐 요럴 때는 우리가 금리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는 22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전 이거 사상 최고치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엔 2024년 내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4개월 내에 사상 최고치 충분히 경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뛰어넘을 것 같아요. 2025년까지 보면은 잘하면 뭐 25 트릴리언 달러는 그냥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 트릴리언 후반, 한 28 트릴리언 네,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네, 한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요 기간 동안 앞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돈을 푸는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21 트릴리언 달러인데 25 트릴리언 달러까지 높인다고 치면 대략 20% 정도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20%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상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스닥 지수 좋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입니다. 나스닥의 특별 개별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입니다. 누가 잘 나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의 부동산들 대지지분 요런 데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냥 1년 반 사이에 한 20% 정도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일진 모르겠어요. 네, 이 사이에 있을지 돈을 막 풀고 있을 때 있을지 아니면 돈 풀기가 끝난 다음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돈을 많이 풀고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특별히 올라가지 않아도 한 20% 이상은 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8천만 원이라고 치면 1억까지는 특별히 비트코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막 찍어내잖아요. 어저께 이호석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게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최근 뉴스였죠. 이것도 벌써 한 1, 2주 됐는데 35조 달러의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어섰어요. 참고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1.3조 달러, 1.2조, 3조 뭐 요 정도입니다. 지금 좀 하락해서 한 1.2조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거의 뭐 한 30배 되는 거죠. 뭐 엄청난 규모의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간 이자로만 1조 달러입니다. 그럼 1년 또 지나면 36조 달러, 또 1년 지나면은 37조 달러.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뜻이죠. 물론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그게 상대적으로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부채의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요 정도로 늘어나는 속도가 뭐 현격하게 줄어든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찍어내도 괜찮아? 이래도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되게 좀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문이었어요. 의문. 여러분은 이런 의문 안 드시나요? 네, 자연스러운 의문이지 않나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도 안 망하나? 문제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2000년 초반에 뭐 LG카드를 비롯해서 카드 사태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현대카드, LG카드, 뭐 BC카드, 무슨 카드, 무슨 카드에서 카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거를 뭐 못 갚죠. 못 갚으면은 여기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고 그리고 돈 쓰고 또 부족한 거를 여기서 받아서 쓰고 뭐 이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서비스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한도가 다 되면서 이제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카드, 뭐 현금 서비스는 엔간하면 네, 받지 않죠. 우리가 네,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천조국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특이하게 한도가 없습니다. 이 대출을 부채잖아요. 대출 빌리는 건데 한도가 없이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 갚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네, 이대로 하면서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개인들이니까 좀 윤리 의식도 있고 내가 쓴 돈이니까 내가 일해서라도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돈을 갚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정부는 윤리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요. 그냥 돈을 갚지 않고 더 찍어낼 뿐이에요. 이게 정말 특이하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주 큰일이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태인 거죠. 지금 35조 달러인데 이 미국의 부채를 계속 줄여서 20조 달러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대통령 본 적 있나요? 미국 정부의 대통령 대선 후보 중에 국가의 부채를 제가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이거는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언제까지나 forever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계속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거든요. 뒤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뜨거워지죠. 지구도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지구가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우주도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엔트로피의 마지막 쪽이 열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에너지 쪽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가지 못합니다. 계속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얘기 들었죠. 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다음 세대도 요즘 애들은 뭐 MZ 세대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싸가지가 없다. 이거는 방향성이에요. 앞으로 애들은 점점 더 싸가지가 없어지겠죠. 이게 방향이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나 세계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는 점점 더 빨리 찍어내면 찍어냈지 갑자기 이렇게 긴축을 하고 돈을 회수하고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고 부채를 줄이고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이게 뭐 100조 달러, 1000조 달러, 지금 뭐 천조국 이런 말 있잖아요. 천조는 애진역에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을 천조 넘은 지는 한참 됐고요. 이제 35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도 돈이 풀리는 속도가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네,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통장에 뭐 일부 비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저축 느낌으로 자산을 계속 모아 나가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지수, 코스닥이나 코스피 아닙니다.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요즘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탈락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투자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1, 2년 투자할 거면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암호화폐 쪽에는 비트코인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입지에 한국에 투자할 거라면 부동산, 대지지분, 지방 부동산 아니고요. 네, 서울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주요 지역들, 특히 경기도라면 네, 경기 남부 쪽,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남부보다는 당연히 서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택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물론 이 중에 더 좋은 선택은 있겠지만 뭐 분할해서 사면 되니까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사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하락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저축만을 얘기한 거예요. 저축만. 자산을 하나도 안 사고 저축만 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하락을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물론 경기 침체가 바로 왔다. 뭐 한 1년 내로 왔다. 그러면 되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숏에 베팅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워요. 1년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온다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내로 올지 3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죠. 뭐 요렇게 한 요쯤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1년 동안 투자를 잘 하고 나서 한 11,000포인트쯤 됐을 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뭐, 숏에 베팅하는 건 둘째 치고, 이제 다 팔고 현금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칠게요. 이 타이밍에 100%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상승을 했겠지만, 어찌됐든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빠지는 걸 기다리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이 왔죠. 빠졌죠. 내가 한 11,000부터 100% 현금화를 했거든요. 요 최저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점이 10,0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11,000에 현금화를 하고 숏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저점이 10,000포인트입니다.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1,000포인트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16,000까지 올라갔다가 10,000까지 빠졌으니까 만약에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맞춰서 이 정점에 현금화를 하고 이제 싸지면 사야지 했다고 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치면 10,000포인트에 다시 살 수 있어요. 되살 수 있습니다. 근데 11,000에 팔았는데 그리고 무려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더니 꼴랑 10% 빠진 거예요. 이러면 다시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사이에 어디쯤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현 시점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 현금화했다고 칠게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16,000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스닥이 만약에 크게 올랐습니다. 뭐 한 22,000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칠게요. 요 정도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 1년, 앞으로 1년 동안. 그럼 이렇게 올랐으면 내가 16,000에 전부 다 현금화를 했는데 22,00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경기 침체가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30%가 빠져야 지금 현 상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현금화가 맞습니까? 이게 좋은 전략인가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산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정말 큰일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살면서 급한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기 위한 현금 확보. 한 요 정도 현금 비중을 그냥 혹시나 모를 상황의 대비용입니다. 대비용. 인생을 올인하기 위한 용이 아니라 요 정도는 그냥 대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7, 80%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돈을 막 풀어대면 이득을 볼 만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거나 뭐 SPY 뭐 이런 데 투자하셔도 되고 QQQ 뭐 이런 데 투자하셔도 되죠. 뭐 개인적으로 뭐 레버리지 상품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되게 좋지만 떨어질 때는 무지막지하니까 또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 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순수 지수 상품 요런 데 투자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SPY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지수보다는 비트코인이 기간을 놓고 보면 장기간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오버퍼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국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 때 가장 수혜해 볼 게 무언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경기 침체나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좀 열심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물론 뭐 빠르면 1, 2년 내에 올 수도 있고 뭐 길면 뭐 5, 6년 내에 올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타로만 투자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트레이딩만으로는 큰 돈을 벌기는 너무 힘듭니다. 좀 장기로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뭐 한두 달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보통은 5년, 10년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원래는 돈을 벌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그렇게 좋은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장기로 투자해도 정말 큰 돈 버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고자 하면 미국이 좀 기회가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좀 승자독식 체제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이나 뭐 그런 데가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 보는 분 거의 없죠. 유튜브가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물론 뭐 삼성 갤럭시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뭐 거의 다 잡다시피 했죠. 미국 쪽에 다 이런 게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산 배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투자를 진짜 투자죠. 할 만한 자산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의 지수에 투자하는 거,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죠. S&P 500에다가 투자하라고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좋은 자산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금은 너무 변동성이 적습니다.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금은 진짜 재미없어요. 금에 투자할 거라면 부동산 투자하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부동산 쪽, 서울이나 경기 남부 쪽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우리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앞으로 뭐 한 5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는 찬찬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 네, 그냥 이거는 확정돼 있는 거예요. 네, 한 50년 동안, 5, 60년 동안 계속 10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저축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손해인 거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으로, 이런 게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지는 타이밍이 있긴 하지만, 이때 뭐 물론 되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면 가치는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니까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0년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주거비가 되게 낮았어요. 주거비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았나요? 전세가도 쌌고 월세도 뭐 한 5, 6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2021년 이때를 지나오면서 뭐 잘잘못은 잘 모르겠고 세계적인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끼고 버블이 생겼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버블인지 현실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주거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전세를 살아도 이자가, 뭐 전세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많이 들고 월세도 너무 비싸졌죠. 이제 웬만한 아파트 살려면 1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안양의 새 아파트에 84타입만 가려고 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은 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남에 오피스텔 웬만한 거, 조그만 거, 정말 작은 거, 원룸형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 해도 한 달 주거비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월세가 한 90만 원 들고 관리비가 한 20만 원 들어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과거를 돌아봐도 주거비가 이렇게 비쌀 때가 있었나 싶거든요.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자 부담이 지금은 너무 크죠.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주거비가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먹거리나 뭐옷 같은 거, 옷은 사실 너무 싸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90년대만 해도 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스나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이때 청바지가 뭐 한 10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바지들이었죠, 물론.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뭐 리바이스 뭐 이런 것들. 요 정도 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싸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 베트남 공장 막 돌아가면서 저는 바지 살 때 청바지 하나 뭐 살 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거 넘게 주고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면은 질도 너무 좋아서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살 일도 사실 패셔니스타 아니면 별로 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옷을 잘 안 사거든요. 운동복은 좀 사지만 의류비가 특히나 공산품들 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의류비에 지출하는 그 비중이 물론 좀 패셔니스트나 패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예외로 하고 네, 저처럼 패션에 별로 관심 없는 그냥 저 영상 봐도 딱 알잖아요. 아, 제 왜 겉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네, 머리카락 뭐 헤어스타일만 봐도 알잖아요. 저같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 드는 돈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 요거는 물론 조금 오르긴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1999년, 2000년, 2000년 뭐 요때만 해도 한 끼 식사가 한 3,000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한 아무리 싸도 한 8,000원 정도? 비싸면 한 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20년 동안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으면 얼마 안 오른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두세 배인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주거비 부담은 정말 너무 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나 뭐 주거비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서양에서는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되게 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들하고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의 증가 속도가 더 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이나 주거비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빨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집값 빠지는 걸 기다렸다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내가 뭐 부동산 살 수 있을 때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격이 떨어져도 비싸고요. 오르면 더 비싸고요.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2010년 주거비 되게 쌌을 때 이때는 하락론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집 살 필요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거비가 이렇게 높아지는 속도를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 심화가 되면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뉴욕 같은 데에는 본인의 수입이 뭐 연봉 1억, 그럼 한 달에 월 800만 원이라고 치면 주거비로만 한 400만 원이 나간대요. 우리로서는 뭐 생각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도 머지않아 얘네들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은 무려 뭐 이미 요거 넘어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쪽은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고 좀 실거주 측면에서라도 좀 부동산 공부는 좀 해두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일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니 프린트? 네, 이제 막 돈을 막 찍어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두렵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찍어낼지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워요. 제 생각엔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찍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렵다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제 다 끝났다 싶으신 분들은 하락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굳이 지금 이럴 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74,000달러 여기를 돌파할 때, 네, 이때 사면 되죠. 사상 최고치를 찍고 가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네,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늘 사이클마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때 이때 투자해도 상승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 투자해도 충분히 그 이익은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잘 생각하시되, 만약에 최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밑으로 하락할 때는, 네,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가면은, 네, 그때 또 매수하면 되죠. 나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분할해서 매수하고 좀 길게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미국 주식도 좋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사상 최고치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하고요. 또 돌파할 줄 알았는데 다시 꼬꾸라지면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넘어가면은 또 매수하고, 이 자세한 방법들이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책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돌파 매매라고도 하고요. 책으로는, 네, 터틀 트레이딩 여러 책이 있는데 한 권만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색 책인데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샀다 팔았다 손절하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만한 자산에 그냥 내 저축한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축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에 투자하시면 돼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인 이 18,000을 앞으로 영원히 뚫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안 들지 않으십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넘어서고 이 이상, 네, 앞으로 영원히 넘을 수 없었다. 그 잘 생각이 안 되지 않으세요? 최악의 경우에 뭐 4년 물린다. 뭐 그건 몰라도 아예 영영 여기를 돌파할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축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4년 이상 저축도 하잖아요. 그냥 4년 이상 저축한다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만으로 돈 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5%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소수입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되게 잘한다 라고 느낄 순 있는데 벌 때는 조금씩 벌지만 그런 분들은 한번 잃을 때 너무 크게 잃거든요. 내가 손절을 정말 잘한다, 이게 트레이딩 진짜 잘하는 거예요. 손절 잘하시는 분이라면, 네, 트레이딩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부자 되기가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서울이나 뭐 경기 남부 쪽에 좋은 자산 요런 쪽에 그냥 쭉 저축하는 느낌으로 장기 보유한다, 묻어둔다, 요렇게 투자를 하시면 시간의 문제일 뿐 부자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좀 그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자 될 욕심은 좀 내려두시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길게 보고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결과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돈을 찍어낼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